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1년도 55회 행정고시 기출문제 일반행정 제3문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와 관련된 문제고요. 설문 먼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갑은 K국립도서관의 허가를 받아서 지하에서 4년 동안 구내식당을 운영을 하여 왔다. 그런데 K국립도서관은 당해 시설을 문서 보관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을 하자 공익상 필요가 발생을 했죠. 그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현재 앞에서 K국립도서관 건물에 대한 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단서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여기서의 허가 취소라는 것은 강학상 철회라는 것 알 수 있겠고, 그 다음 앞부분에서 지금 직접 공용으로, 즉 문서 보관실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철회를 하기 위한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갑에 구내식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반환 명령을 했다라고 해서 그 반환 명령의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K국립도서관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검토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취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문제는 제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먼저 원래 당시 기출문제 당시에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밑에 각주 1번 보시고, 갑은 K국립도서관 허가를 받아서 지하에서 4년 동안 구내식당 운영해왔다. 같은 부분이고요. 이게 바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를 받았다라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구내식당을 경영해왔다라는 것이고, 식당업자 갑이었죠. 그런데 K국립도서관은 당해 시설을 문서 보관실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필요가 발생하자 철회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했고요. 공익상 필요가 있었습니다. 허가를 취소하고, 이것은 강학상 철회라고 말씀드렸고, 갑의 구내식당을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행위, 행정지도로 볼 것입니다. 처분성은 부정되고요. 이에 대해서 갑은 사용기간이 아직 1년이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지난 4년 동안 구내식당을 사용해왔고 1년이 남아있다는 것은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에 기한이 붙어 있었는데 그 부관으로서의 기한이 종기였었던 것이고 그것은 5년짜리 종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구내식당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처분을 받아서 지금 이 구내식당의 K국립도서관 건물의 구내식당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허가 취소를 받게 되면은 별도의 지금 퇴거 명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퇴거 의무가 바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퇴거 명령을 하더라도 이것은 이미 인정되고 있는 퇴거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행위로서 관점의 통제에 지나지 않고, 따라서 그 퇴거 명령을 통해서 비로소 퇴거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처분성은 부정된다라고 볼 것이고요. 따라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반환 요구 역시도 퇴거 명령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고 볼 것이기 때문에 그 처분성이 부정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거부를 하였는데, 즉 자신의 점유권을 해제하지 않고 있고요. 퇴거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죠. K국립도서관의 취소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살피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K국립도서관의 이 사용허가 취소 행위가 위법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사용허가 취소 행위를 다투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퇴거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만약 이것이 적법한 경우라고 한다면 퇴거 의무의 이행을 위한 확보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것이고, 갑의 구내식당을 반환받기 위해서 K국립도서관의 행정법상의 대응 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것은 적법한 사용허가 취소였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그에 따른 퇴거 의무 불이행, 이 퇴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할 것인가? 아까 제가 점유권을 해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뭐냐면 퇴거 의무라는 것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가 없고, 따라서 지금 이 갑이라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직접적 실력을 행사해야 되는 문제이므로 우선 직접 강제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한 더불어서 이 국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지금 현재 취소가 적법하다면 취소 이후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 사용을 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유재산법 제72조에 근거한 변상금 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또한 국유재산법상 벌칙 조항을 적용시켜가지고 행정벌을 부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의무행 확보 수단에 대한 문제는 행정쟁소법에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에서 의무행 확보 수단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임의로 생략을 해놓은 상태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취소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이것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가 수익적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위법성, 즉 이와 관련돼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취소의 제한 법리와 관련된 실권의 법리니
신뢰보호 원칙이니 비례 원칙이니 이와 같은 논의들인데 이거 역시도 실체법상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출제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에서 질문을 하고 있는 취소의 위법성 문제와 행정법상 대응수단에 대한 문제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취소의 법적 성질 부분만 지금 살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없는 내용이지만 위에 설문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K국립도서관 사용허가 취소의 법적 성질까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취소의 법적 성질까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것인지 조금 이따가 판서를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밑에 이제 당구장 보시게 되면은 취소행위의 적법성, 그 다음에 반환 거부하는 경우에 대응수단 추가로 물었으나 수익적 행정에 대한 취소의 위법성에 대한 문제이고, 그 다음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변상금, 행정형벌 이와 같은 의무행 확보 수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작용법 문제여서 임의로 생략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판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문제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관공서 청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정부 과천청사, 정부 종합청사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가끔씩 이제 경찰서가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공서 청사 1층, 이제 과천청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식당이 1층에 있죠. 그다음에 뭐 지하 식당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하의 공간을 사용을 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관공서 청사가 보통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현재는 국립도서관으로 등장을 했어요. 관공서 청사라는 것은요, 그 자체로서 이미 공물입니다. 공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의 문제로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국립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국립도서관에 누가 있습니까? 직원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것은 항상 공물의 문제가 아니라 실은 국립도서관은 뭐야? 도서관, 박물관 이런 것들은 영조물이란 말이죠. 영조물. 서울대학교 이것도 영조물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영조물로 들어갔는데 먼저는 여러분들이 영조물하고 공물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공물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또는 행정 주체에 의해서 직접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이게 바로 공물입니다.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 이게 공물이고, 영조물이라는 것은요,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어 있긴 한데 그것이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입니다. 그렇다면 공물과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공물에다 플러스 알파 해서 인적 요소가 추가되었을 때 비로소 영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거꾸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지금 여기서 K국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영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건 영조물이죠.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죠. 여기서 인적 요소 부분을 제거시키고 K국립도서관의 건물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공물이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물건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 뭐야? K국립도서관이라고 말은 했지만 지금 뭐에 대해서 허가를 한 거예요? 직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는 건물의 공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공물 부분으로 좁혀서 들어와서 논의를 하시면 되겠죠. 그냥 관공서 청사처럼 공물로 직접 묻고 들어와도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어야 되고 영조물로 묻고 들어와도 인적 요소 제거시키고 다시 공물로 들어와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논의를 하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 판서를 보도록 합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대한 문제는 특히나 행정쟁송법 문제로 출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4단계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이 4단계 중에서 마지막 4단계가 바로 행정쟁송법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앞에 있는 3단계가 필요하게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와 그에 대한 취소까지는요. 이건 행정쟁송법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거죠. 대상적격 문제입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보도록 합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문제다라고 파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것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였다라고 해서 이 허가의 법적 성질에 대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메인입니다. 이게 메인이고 그 다음에 이것이 사법상 계약인가 아니면 행정처분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서 사법관계서를 따르게 되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는 사법상 계약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서를 따르게 되면은 이것은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설의 이름을 사법상 계약설이라고도 부르고 이 공법관계서를 행정처분설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결론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는 행정처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사법상 계약 가능성을 우리가 고려하고 있죠. 왜 그런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 다음의 상황은 이제 이거죠. 취소. 여기서 사용 허가라는 것은요. 이건 이제 수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투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이 취소는요. 수익적 행위를 취소하는 거니까 이것은 침익적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침익적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취소. 이것은 앞에 있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를 사법상 계약으로 모시게 되면 이건 계약의 해제 행위로 볼 것이고, 앞에 있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를 행정처분으로 모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취소 처분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취소라는 것이 직권 취소인 경우도 가끔 문제로 출제되고 보통은 이제 철회로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회로 문제가 출제가 된 상황인데요. 그것이 하지만 직권 취소이든 철회이든 상관없이 처분에 대한 취소이기 되면 그 취소가 바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익적 효과, 침익적 효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처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적 효과니까 권리관계를 전진시키는 방향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취소하게 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변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소의 처분성도 당연히 인정될 것이고 그것이 직권 취소이든 철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취소를 침익적 처분이 취소 처분을 다투는 방법에서 사법상 계약으로 보게 되면 이것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이게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될 것인데 이게 이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중에서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다음 만약 그것이 위법성이 취소사유라고 한다면 취소소송, 예, 그것이 무효사유라고 한다면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원고적격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니죠. 이건 대상적격만 검토하면 끝나는 겁니다. 왜? 취소 처분의 상대방이기 때문에 예,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 끝에 있는 이 쟁송수당과 관련된 행정쟁송법 문제가 물려있기 때문에 제가 취소의 법적 성질까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다시 앞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인지 여부부터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이라고 해서 예, 무조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한 이 논점이 걸리는 건 아니라는 걸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건 또 뭔 소리냐?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로조명허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로조명허가. 예,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주유소 앞에 그 진출입로를 확보하려고 도로조명허가를 받게 됩니다. 예, 점유하여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예, 이제 도로관리청한테 이제 도로조명허가를 받게 되는데 만약에 그 이제 조명허가를 받게 되는 부지로서 그 도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그 도로라는 것은요. 일반 공중의 보행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 목적, 행정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산이라고 하게 되면 공익 목적으로,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국가 지자체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도 행정 재산입니다. 그러면 그 행정 재산을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주유소를 경영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로조명 허가를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갑이 그 부지 도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입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행정재산이 맞다고 했죠. 근데 이제 도로라는 것은 예, 공물은 공물인데 그 중에서 일반 공중에게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예, 본래적 목적이 무엇이냐면 일반 공중의 제공입니다. 그런데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 갑, 주유소업자 갑이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본래 목적 외의 사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이 맞고 목적 외 사용이 맞고 따라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가 맞아요. 도로조명 허가도 역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입니다. 하지만 도로조명허가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뭐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예, 이와 같은 공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적용시켜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논점을 잡아주냐? 안 잡아준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도로조명허가라는 것은 도로법 제38조를 근거로 해서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가 적용됩니까? 도로법이 적용되지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제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한 논점보다 그 범위가 큽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문제 중에서도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에 대한 논점이 걸리는 것은 언제이죠? 예, 그것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이 적용되는 케이스에서만 이와 같은 논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로조명허가는 도로법 제38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유재산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논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법이 적용될 때만 이 같은 논점이 생기는 것일까요? 도로법에는 지금까지 그 도로조명 허가가 사법상 계약이라고 볼 만한 단서가 될 만한 그 법령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국유재산법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된 것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1976년도 12월 달에 국유재산법이 개정이 됩니다. 저는 7월생이니까 제가 좀 더 형이죠. 그렇다면 이 동생이 어떤 짓을 했냐면 원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국유재산법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 국유재산법 30조 1항에 근거해서 국유재산에 대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가 되도록 돼 있어요. 몇 조요? 30조입니다. 근데 지금 36조에 보시게 되면 그 사용허가 취소 규정이 있어요. 지금 법령의 조항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구법령에 따르게 되면 그 36조의 취소 규정에 이런 게 있었어요. 행정재산 말고요. 잡종재산입니다. 잡종재산. 잡종이라는 표현이 좀 웃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안 웃기려고 일반재산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똑같은 건데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 준용 규정을 둔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잡종재산, 지금의 이름으로 일반재산, 이건 뭐예요?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팔아먹고 또는 빌려주고 하는 것은요. 국가 역시도 사경제 주체에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법이 적용된 사법관계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네, 잡종재산이라는 건 사법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국가의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사법상 계약의 문제로 본단 말이죠. 그런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이 잡종재산에 대한 규정을 준용시켰기 때문에 당시에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취소를 무엇으로 봤다? 사법상 계약의 해제로 봤었습니다. 그러면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도 사법상 계약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37년 전에는요. 통설 판례가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사용허가 취소를 사법상 계약의 해제로 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적 해석의 측면에서, 즉 국법과 현행법의 차이점을 비교하라는 측면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바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입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야 이게? 뭐 하라 이런 걸 묻는 거지? 공법관계에서 사법관계에서 이게 뭐야 이게? 행정법 맨 처음 부분에서 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기준 그거 묻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요. 이거 왜 묻는 거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법과의 비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해석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랬었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재산에는 과거에는요, 지방재정법을 적용시켰었어요. 지방재정법에는 과거에 어떻게 돼 있었냐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재산 문제도 지방재정법을 적용을 시켰었단 말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2005년도까지였었어요. 그럼 2005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분리를 시켰어요. 지방재정법과 지금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이제 공유재산법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뀌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2005년도까지 이거 묶여 있었을 때까지는요, 지방재정법에도 잡종재산에 대한 대부 준용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되면서 이게 삭제가 됐어요. 물론 국유재산법도 지금은 잡종재산 대부 준용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공유재산법도 지금은 잡종재산은 대부 준용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과 관련된 문제로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 지금은 국유재산, 공유재산으로 나올 수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푸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어쨌든 우선은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문제야지 그 다음 논의를 들어갈 수 있으니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문제는 행정재산의 문제와 목적의 사용의 문제와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행정재산이야. 지금의 뭐야? K국립도서관 건물. 그쵸? 이 부분을 보는데 이거는 국유재산법 제6조 가지고 처리하게 됩니다.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제는 곡물의 종류, 그 중에서도 목적에 따라서 분류를 했을 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국유재산법은 제6조입니다. 공유재산법은 제5조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국가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 국가 소유의 재산, 국유재산에 대한 정의 규정은 2조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재산은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요? 잡종재산, 이게 바로 이거 일반재산이에요. 행정재산, 이건 왜 이름이 행정재산이에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이니까 행정재산이죠. 일반재산은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니까 그냥 일반재산인 거죠. 그 다음, 이거는 이제 행정 목적이니까 공익 목적이니까 곡물이 되는 것이고, 일반재산은요, 사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똑같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익 추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건, 이거는 사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행정재산을 네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그리고 보존용재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공용재산은 누가 사용하는 거냐면요.
예, 요것은 이제 행정 주체가 사용하는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행정 주체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사용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그러니까 뭐 행정안전부 청사라거나 정부과천청사라거나 경찰서라거나 예, 이와 같은 것들은요. 뭐 그중에 뭐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 대대장님 관사 있죠? 그런 것도 다 공용재산입니다. 공무원이 사용하는 거니까. 예, 이게 바로 뭐예요? 공용재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공공용재산. 이건 뭐냐면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기 위해 사용되는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용 재산, 요거 이제 공용 재산이랑 같은 거예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부처형 공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부 부처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행정 주체가 스스로 사용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공용 재산과 똑같이 처리를 하게 되고요. 보존용 재산이라는 것은 국가에게 소유권이 인정되는 국보나 보물과 같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 즉 공익 목적으로 그 보존을 강제하는 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K국립도서관이라는 것이 넷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행정재산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국립도서관이 공무원들만 공부하려고 책 보려고 있는 곳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들어갈 때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막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국립도서관은요. 일반 공중에게 제공되는 거죠. 국립도서관이 보물이에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보물은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이 보물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용 재산. 이게 뭐 기업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건 결국 뭐야? 공공용 재산입니다. 이쪽이죠. 그렇다면은 K국립도서관이에요? 아니죠. K국립도서관 건물이에요. 건물. 그렇죠? 예, 건물은 공공용 재산이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 K국립도서관 측면은 영조물이에요, 영조물. 거기 이제 직원이 앉아있기 때문에 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인적 요소 플러스 알파. 공물 플러스 인적 요소. 이러면 영조물. 근데 이제 그 중에 건물. 건물은 공용 재산. 그래서 이제 이것은 행정 재산. 여기까지 끌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은요, 국유재산법과 같은 어떤 실정법을 가지고 기준을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뭘 가지고 본다고요? 그 성질 가지고 봅니다. 공물이라는 성질. 행정재산 공물입니까? 공물이죠. 왜?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공익 목적으로 제공되어 있으니까 공물이에요. 공물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공물, 물건이죠. 물건의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데 에 따라서 국가, 국유공물, 지자체, 공유공물, 사인, 사유공물 이렇게 나눌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물건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래서 소유권자하고 관리권자하고 만약 같으면 똑같네. 자유공물, 자유롭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리권자가. 그 다음에 만약에 관리권자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른 사람이 관리하네. 타유공물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에 따른 구분을 보도록 합니다.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해보게 되면 공물이라는 것은 위에랑 똑같네요. 이건 4개고 이건 3개인데 그러면 이거 4개 중에 하나가 이 중에 뭔가 하나로 더 들어오게 되겠네요. 공용물, 공공용물, 보전공물 이름 똑같죠?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용물이라는 것은 행정 주체 스스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 이게 바로 공용물입니다. 공공용물, 일반 공중에 제공하는 물건, 아까 도로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도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천이나 바다, 호수 이런 거는 다 공공용물이에요. 아시겠죠? 뭐예요? 일반 공중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자연공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닷가에서 해변을 뛰어가면서 나 잡아봐라 할 때 돈 안 내도 된다 이거예요. 그죠? 우리한테 제공한 거니까 무상으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존공물. 이것은 공익 목적에 따른 보존 강제를 하는 물건. 이게 바로 보존공물, 국보나 보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얘네들이랑 비교하면 공용재산은 공용물, 공공재산, 공공용물 성질 파악해 봤을 때 보존용 재산, 보존공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대. 얜 뭐니? 공용재산이랑 비슷한 거라고 했죠? 이것도 행정 주체가 쓰는 거니까 공용물 이렇게 하면 이거 3개로 다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문제는 출제 안 된다고 보셔도 돼요. 사용을 시킬 수는 있는데 이쪽에서는 출제 안 된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럼 이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뭘로 나온다고요? 관공서청사로 나온다고요. 아까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어요. 관공서청사라는 것은 이제 물건, 공물부터 시작했다. K국립도서관은 영조물부터 시작했다. 이런 차이를 비교를 해드렸는데요. 영조물에서 공물로 이렇게 넘겨주라고 했죠. 근데 또 이런 비교도 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청사는요. 행정 주체 스스로 사용 목적으로 제공한 물건이니까 공용물부터 시작합니다. 공용물부터. 그죠? 공용물부터.
근데 K공립도서관은요, 일반인이 사용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이건 공공용물부터 시작합니다. 공공용물부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공용물, 관공서 청사와 같은 공용물, 이렇게 되면 언제 목적 외 사용에, 이거 제목 목적의 사용이잖아요.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그 다음, 공공용물, 얘는 언제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예, 사안 검토하는데 이게 중요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공용물은요, 원래 누가 써야 돼요? 행정 주체가 써야 되죠. 행정 주체가 쓰지 않고 딴 놈이 쓴다. 그럼 딴 놈이 누구죠? 사인이죠, 사인. 그렇죠? 사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건 목적 외 사용이 됩니다. 공공용물, 이건 누가 원래 써야 되는 거야? 본래적 목적이 일반 공중이 써야 되죠. 근데 딴 놈이 써야 되죠. 일반 공중이 아닌 딴 놈은 바로 누구죠? 특정인. 특정인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것은 목적 외 사용이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쪽의 문제라고 했죠. 여기서 이걸로 잡고 들어왔으니까 이 도서관은 공공용물이죠. 그럼 여기서 군의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이 식당업자 갑은 누구? 특정인 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건 뭐예요? 본래적 목적은 이러한 것들이고 목적 외 사용은 이러한 것들인데 그중에 이쪽에 해당하기 때문에 목적 외 사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따라서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문제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허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제 요거 이제 세모에서 이제 동그라미 X, 아까 X 부분은 이제 도로 점용허가 요거 아까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봤었고요. 요거 이제 국유재산법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법 적용된다고 했었고 도로법 제38조 적용된다고 했었습니다. 무슨 것인지 모르시겠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로법 38조입니다. 그 다음에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허가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국유재산법 11조 2항에 따르게 되면 일반 재산은 상관없어요. 일반 재산 사법관계 적용되니까. 그런데 행정재산은 이제 원칙적으로 이 사건 설정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국유재산법 제11조 2항에 따르게 되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사건 막 설정하고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사건 설정 안 되게 돼 있는데 30조 1항에 보시게 되면은 국유재산이니까 국유재산법 적용되고 있는 거고 예외적으로 사용허가를 해줄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것은 그 사유가 요걸로 나와요. 요걸로. 예, 그 행정재산의 공익목적이라고 했죠? 그 공익목적,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공익목적이 이마하잖아요. 그쵸? 이마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공익목적이다. 그러면 장애가 되지 않는 정도라고 하게 되면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알겠죠? 요만큼 해줄 수 있다. 결국 뭐야? 공익 목적은 살아있다. 이걸 기억하세요. 알겠죠? 예. 아무리 예외적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허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익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걸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예.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쳤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피 한 방울 똑, 요 정도. 알겠죠? 그 정도. 그래서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즉 공익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1976년도 이전까지 같은 경우에 사법상 계약으로 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것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 방향 잡아 놓습니다. 왜 통설판례 다 행정처분이니까.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기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 이거 두 가지 충족되면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행정청 잡는 건 특별히 문제 없어요. 여기서는 뭐 국립도서관 관장 이래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 요게 이제 핵심.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영향을 미치냐. 이것도 별거 없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줄. 아시겠죠? 뭐예요? 행정재산은 공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공물 사용권이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강론에 가고 공물법 가시게 되면 공물의 일반 사용관계에서의 일반 사용권, 특별 사용관계에서 특별 사용권, 이 특별 사용관계에서는 허가 사용관계, 특허 사용관계, 관습상 사용관계, 계약상 사용관계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그래갖고 특허 사용권, 허가 사용권, 관습상 사용권, 계약상 사용권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강론에 가면 다 됐습니다. 이건 특허예요. 아시겠죠? 특허로 갈 거니까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든지 간에 공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공물 사용권 설정하면 권리에 영향 미쳤으니까 이것도 전혀 문제가 없죠.
이거 문제 없고 이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곡물의 특허 사용권 당연히 인정되니까. 요건 이제 위에 검토가 끝나야지 이게 나오는 거니까 어쨌든 요거는 바로 주장할 수 있어요. 곡물 사용권 설정한다. 그럼 얘도 문제 없고 얘도 문제 없으니까 얘가 핵심이죠. 들어오도록 합니다. 공권력 행사라는 건 뭡니까? 권력적으로다가 공법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공법행위야 아니야? 그 다음 권력행위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법행위야 아니야? 이겁니다. 공법상 법률 행위냐 아니냐? 이게 또 핵심입니다. 이 부분에 학설 대립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 사법관계설, 공법관계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 사법관계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갑판태 구내식당 사용할 수 있도록 K 국립도서관의 건물의 일정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럼 목적이 뭐야? 갑의 사익 추구 목적 아니냐 이거죠. 갑의 사적 이익.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법 적용은 사법관계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공법관계설. 국유재산법 30조 1항에 근거해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를 하게 되는데 30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요건이 이거다. 공익목적은 살아있다. 따라서 사익목적이라 볼 수 없다. 공익목적,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라는 것은 공익목적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게 주라는 것이다. 공법관계다. 그 다음에 공법관계는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기 때문에 일방적인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법 36조에 보시게 되면 이 사용 허가에 대해서 일방적인 취소 철회가 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공법관계라는 반증 아니겠는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제가 됐던 건 이것 때문이라고 이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1976년도 국유재산법 잡종재산 사물에 대한 대부 준용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래서 사법상 계약으로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준용 규정은 사용 허가 쪽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용 허가 취소 쪽에 있었던 것이다. 어쨌든지 간에 취소가 사법상 계약 해제면 이것은 사법상 계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어느 입장을 취하냐? 이거 공법관계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고 판례는 뭐 대놓고 특허 처분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특허 처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 엄연히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0조에서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사법상 계약으로 봤던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뭔데요? 얘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얘 때문에 이 준용 규정 얘 때문이었단 말이죠. 법에서 준용 규정 두고 있는데 아무리 그것이 허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성질이 공법 적용되는 공법관계처럼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원칙적으로 11조 2항에 따르게 되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건 설정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선 뭐야? 원칙적 공법관계다. 원칙적 공법관계인데 만약에 요놈이 살아있으면 사법관계로 확 바뀔 수도 있었는데 삭제됐어. 폐지돼 버렸다 이겁니다. 삭제돼 버렸기 36조. 이게 뭐예요? 사용허가 취소 규정이에요. 과거처럼 사용허가 취소 규정에 과연 준용 규정이 있냐? 없어졌단 말이지. 그러면 그냥 그대로 공법관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공법관계설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거 얘기한 거는 뭘 갖고 얘기한 겁니까? 이런 걸 우리가 근거법 규정에 따른 구별이라고 합니다. 근거법 규정에 따른 구별. 국유재산법 11조 2항하고 36조를 가지고 판단을 해봤죠. 근거법을 가지고 판단했다 이거야.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근데 이거 말고 여러분들이 행정법 맨 앞에서 배우는 거 있죠. 그게 뭐죠?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구별해서 뭐 주체설, 이익설, 성질설, 요즘에 뭐 신주체설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그것도 여기다 살짝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 답안에 항상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근거법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주체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일방이 행정주체면 그건 공법관계야. 양쪽 다 행정주체가 아니면 사법관계야. 성질설은 뭐예요? 성질설은 한쪽이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면 공법관계야. 대등한 지위면 사법관계야. 이익설은 뭐야? 이익설은 공익목적이면 공법관계야. 사익 추구 목적이면 사법관계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이건 뭘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까? 근거법 규정이 아니라 전혀 우리가 근거법을 가지고 이용한 게 없어요.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른 구별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름을 부른다면 행정작용의 성질에 따른 구별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요 얘기도 여러분들이 한 3줄 정도 나와주셔야 됩니다. 3줄 정도. 그래서 결국 이제 요거다 이거예요. 뭐 생각해 보세요. 주체설에 따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방이 국가예요, 지금. 그쵸? 공법관계입니다. 성질설. 얘가 지금 우월적 지위에서 허가해주고 있어요. 이익설. 공익 목적 살아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봐도 당연히 공법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법행위 처리해 주시고요.
다음에 이제 권력행위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권력행위란 건 뭐예요, 여러분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된다는 거죠, 우월적 지위가. 우월적 지위는요, 이제부터 기억을 하시면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32, 36, 72, 73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32, 36, 72, 73. 한 번만 더. 예. 32, 36, 72, 73. 32, 36, 72, 73. 32에는 뭐가 있냐면, 사용 허가를 받고 국가재산, 행정재산을 사용했을 때 적법하게 사용할 때의 사용료 징수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72조는 뭐냐면 만약에 행정재산을 무단 사용할 수도 있겠죠. 무단 사용할 때는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6조는 우리 아까 준용 규정이 있어 없어? 이런 얘기했던 거 취소 규정입니다. 일방적 취소 규정이 있습니다. 73조는 여기에는 이 사용료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이놈이 안 내 돈을 이러면 연체료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요거까지 안 내면 이제 강제 징수 들어갈 수 있죠. 예, 그래서 요것들은 다 무엇이다? 우월적 지위가 인정되는 근거 규정들이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공법행위 맞고 권력행위 맞고 공권력 행사 맞고 행정청 전혀 문제 없고 그다음 밑에서 권리임의 영향은 공문의 사용권 설정되고 그렇다면 행정처분성 인정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 사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라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소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3단계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에 중요한 게 빠졌네요. 그쵸? 예, 목적 외 사용허가에 대한 취소. 사법상 계약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계약 해제고, 행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이건 이제 처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어떤 것들이 출제될까요? 지금 같은 건 철회로 출제가 됐네요. 그런데 직권 취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직권 취소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에는 저 사용 허가가 위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있어서의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철회 같은 경우에는 저기는 사용 허가는 적법하게 행해졌는데 뭔가 다른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을 때의 취소가 철회입니다. 근데 보통 문제는 뭐로 출제가 되냐면요. 직권 취소는 이제 위법한 사용 허가 처분이 있을 때인데 특히 주체상하자가 발생해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부 위임 이렇게 써놓으세요. 내부 위임. 그러니까 이 행정재산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있는데 얘가 이제 지 밑에 있는 뭐 부속기관이나 뭐 보조기관한테 그냥 내부 위임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권한을 그냥 얘가 수행만 하도록 내부 위임을 했는데 지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주체상하자가 발생하죠. 그러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감독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취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 취소는 주체상하자에 따른 위법성 때문에 취소하는 거니까 직권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출제 가능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철회. 철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이게 나왔어요.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뭐예요? 문서 보관실, 그 공간에다가 문서 보관을 좀 해야겠다. 그죠? 예. 여러분 이제 관공서 청사 가게 되면요. 문서 보관실이 꼭 있어요. 문서 보관실이. 왜? 그 문서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그쵸? 예. 더 이상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예, 재밌는 얘기가 있긴 한데, 예, 깜짝 놀랄 만한 가면 뭐 이만큼 뭐가 있어.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공무원이 되실 일은 없으시겠군요. 그쵸? 예. 나중에 공무원, 요즘에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얼마 쓸데없는 문서를 자꾸 만들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뭐야? 문서 보관실이라는 직접 공용, 공공용으로 목적 사용하려고 취소해버리고 너 나가!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도 있냐면 이것도 있어요. 사용허가를 해줬더니 이놈이 돈을 안 내. 사용료 징수를 했는데 돈을 안 내. 그래서 사용료 체납에 따른 철회를 하는 경우도 종종 출제가 되는데 원래 이게 더 많이 출제가 돼요. 이게 더 많이 출제가 됩니다. 예, 사용료 체납 문제가. 어쨌든 지금 우리 이쪽으로 봤기 때문에 이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노무사 시험에서 쟁송수단은 이렇게 물어버리게 되면 여기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다투려고 할 때 그 쟁송수단은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해버리게 되면요. 그렇죠? 이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왔으니까 행정소송이다, 취소이나 무효하기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다라고 해주시면 끝나는 거겠죠. 그렇죠? 물론 요건 이제 행정소송법 제19조 플러스 38조 1항 이렇게 두 개 물고 들어가시면 되는 것이고. 그럼 답안을 가지고 마지막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의 정리.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호가 K국립도서관 건물 동그라미. 예, K국립도서관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직원들 막 데리고 와서 얼차려 주고 하는 것도 가능해야 됩니다. 건물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행정재산입니다. 재산 공물입니다. 예, 사용허가 동그라미 법적 성질 검토합니다. 화살표 당겨서 행정처분 인지 여부 이거죠. 행정처분 인지 여부. 결국 이 문제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가 문제다 이것이고. 더불어서 이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이면 취소도 처분, 사법상 계약이면 취소는 계약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취소의 법적 성질 두 가지 검토한다. 로마자 2번에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허금, 3번은 사용허가 취소라는 것 바로 짐작될 수 있겠고요. 1번 먼저 뭐부터 한다?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그러면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이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1번 행정재산, 두 번째 목적 외 사용 이렇게 들어가시고 행정재산은요 국유재산법 위에서 이제 국유재산법에서 이제부터는 동법 국유재산법 제6조 근거로 해서 행정재산, 일반재산, 공용, 공공용, 기업용, 보존용 이렇게 4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은 세 번째 줄에 맨 끝에 동그라미 공공용 재산 도서관이니까 행정재산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외 사용. 이것은 이제 공물의 종류를 가지고 보도록 한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사용 목적 동그라미. 그 다음에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나누게 되는데 위에서 공공용 재산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공공용물 동그라미. 공공용물 한자 있는데 거기요. 그렇죠? 공공용물 동그라미 치시고. 본래적 목적은 뭐야? 일반 공중. 그렇죠? 공중이 이제 뭐 바다 공중, 뭐 육해공 이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공한 물건을 말하는 건데 다음 줄에 보시면 특정인 값 동그라미. 예, 일반 공중에 대비되는 개념은 특정인. 그러니까 본래 목적 외 사용, 목적 외 사용. 결국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입니다. 그 다음에 사용허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3페이지 넘어가시고 사용허가. 예, 문제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양가로 1번의 문제점 별표 1570 몇 개예요? 이제 아시죠? 8개. 그죠? 8개. 사법상 법률행위냐, 공법상 법률행위냐. 그래서 밑에 사법상 계약 동그라미, 오른쪽에 계약의 해제 동그라미, 오른쪽에 민사소송 동그라미, 밑에 행정행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행위 취소니까 취소 처분이죠. 동그라미, 행정소송 동그라미. 이런 것 때문에 검토한다 이거죠. 맨 끝에 민사소송이야, 행정소송이야. 이것 때문에 검토한다 이거죠. 여기가 바로 쟁송법 문제. 근거규정 11조 2항 원칙적으로 뭐한다? 사건 설정 금지 30조 1항 보도록 합니다. 밑에 30조 1항 내려가 보도록 할까요? 예, 각주 제 6번입니다. 예, 4번 각주가 어이없이 글씨가 크네요. 그렇죠? 이 4번 각주는 이거예요. 이건데 중요한가 봅니다. 커졌네요. 그렇죠? 이게 편집을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컴퓨터가 인공지능. 그 다음 30조 1항 보시게 되면요. 중앙관서회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만 여기서만 굉장히 엄격한 제한이죠. 만 그러면 굉장히 엄격해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근데 제 1호를 보시게 되면요. 공용, 공공용, 기업용은 사실 공용물이라고 했고요. 그 중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도서관이니까 공공용 재산 쪽이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용도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공익 99.9% 살리기. 예, 그 다음에 왜 이런 논의하는 것인가? 양가로 3번 역사적 해석. 1976년도 병진년입니다. 병진년. 굉장히 중요한 해죠. 그렇죠? 예, 홍룡의 해입니다. 홍룡의 해. 그쵸. 예, 붉은 용. 예, 그게 뭐, 안 좋은, 뭐, 악귀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럼 제가 그러면 예, 아니죠. 그쵸. 네, 그래서 좋은 해입니다. 예, 다 미신이고. 그래서, 76년도 이전에는 오른쪽 맨 끝에 사용허가 취소 밑줄, 여기다가 밑에 잡종재산 밑줄, 오른쪽에 준용규정 밑줄, 그래서 통설 판례, 다음 줄에 사법상 계약의 해제, 이렇게 봤었다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논의하는 거예요. 예, 이런 거 써주셔야 돼. 이런 거 써주면 채점자 죽어요. 그렇죠? 예. 직원이 출제하면 안 죽어. 뭔 소린지도 모르고 채점하고 있으니까. 교수님 출제하잖아요. 죽어. 우와! 뭐 이런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몇 줄이나 걸려요? 이거 2줄이면 되잖아요. 그렇죠? 공법행위. 요게 핵심이 들어오죠? 요거 핵심 들어오시고. 계약인가 처분인가? 공법관계야 사법관계 두 번째 줄 요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사법관계인지 공법관계인지. 사법관계설 허가라고 했다고 무조건 공법행위냐? 뭐 이런 거 이제 써주면 좋죠. 그 다음에 핵심은 사적 이익 동그라미 공법관계설 허가라고 표현했다. 써주면 좋죠. 그 다음에 본래적 목적에 장애되지 않는 범위 이건 바로 공익 목적 살아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일방적 취소 규정 종종 던집니다. 일방적 취소 우월적이지 않냐? 우월적인 것은 공법관계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4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판례. 뭐 사실 이제 두 개 판례 아니고 묶어도 돼요. 예. 첫 번째 거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거. 왜냐하면 첫 번째 거에 처분이라고 하고 특허라고 둘 다 말해줘요. 두 번째 판례는 처분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판례만 보도록 할까요? 예,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 우선 행정처분 동그라미, 그 다음에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요, 권리를 설정 동그라미 치시고, 권리를 설정, 이게 뭐야? 설권행위는 특허죠? 근데 앞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슨 권리? 행정재산은 공물, 그러니까 공물사용권, 그죠? 공물사용권 설정하는 설권행위, 뭐, 당연히 특허죠. 검토. 예, 우선 사건 설정 금지 11조 2항 원칙적 공법관계 동그라미 2번에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 동그라미 1번의 뒷부분 보시게 되면 준용 규정의 폐지. 그럼 그냥 그대로 공법관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거기 근거법 규정에 따른 구별, 근거법 규정 밑줄 그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작용 성질 따른 구별로서 주체, 신주체, 성질, 이익 이런 거 간단히 써 주시고 나서 뭘로 봐도 종합설에 따르게 되면 이것도 공법관계요. 이렇게 하시면 끝. 권력행위 32, 36, 72,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32, 36, 72, 73, 32 사용료 동그라미 36은요. 일방적인 사용허가 취소 철회 동그라미 72 변상금 동그라미 73 연체료 동그라미 굉장히 우월적인데 권력행위 그 다음 소결 들어가시게 되면요. 우선 이제 특허로서 처분이다 바로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겠고 거기 소결 첫 번째 줄에 공권력 행사 동그라미 위에서 공법행위다 권력행위다라고 했으니까 공권력 행사 권리임에 영향 미쳐야 되죠. 오른쪽 맨 끝에 공물의 사용권 동그라미 그러면 처분이죠. 처분인데 재량입니까 기속입니까? 별로 안 중요한데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는데 그냥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특허는 원칙적 재량 그렇죠. 그 다음에 공익 목적 완전 살아있죠. 공익 목적이 크면 재량. 취소 철회 보도록 합니다. 5페이지 넘어가시고 우선 직권 취소냐 철회냐 이런 얘기만 간단히 그냥 던지고 빠지는 거예요. 원래 직권 취소 1, 2, 3 철회 1, 2, 3 직권 취소 뭡니까? 위법하기 성립 당시에 하자 소급해서 효력 제거 뭐라고요? 위법하기 성립 당시에 하자 소급해서 효력 제거 철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철회 적법하게 성립 후발적 사유 장래를 향하여 효력 제거 적법하게 성립, 후발적 사유, 장래를 향하여 효력 제거. 지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후발적 사유로서 문서와 보관시 사용의 필요성 갑자기 후발적으로 팍팍 발생했어. 철회. 행정처분인가? 처분에 대한 철회는 철회가 처분. 당연하다고 했죠? 방향이 이쪽이다가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 그쵸? 그래서 당연히 처분인데 판례도 그렇게 봐. 판례 보시게 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용수익 허가의 취소. 이거 사용수익 허가의 판례가 아니에요. 취소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취소 동그라미. 앞에서 4페이지도 그렇게 돼 있죠. 사용수익 허가 판례였었습니다. 여기도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의 사법상행위가 아니야 라고 했는데 뒤에서 5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 사법상행위가 아니야 라고 하죠. 이번에 무슨 판례? 취소 판례. 제가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취소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취소도 처분이다. 그 다음 재량행위인가? 이건 이제 뭐에 근거해 취소했어요? 36조에 근거해서 취소했죠? 36조. 여기 근거해 취소했죠. 36조에 보게 되면 철회할 수 있다. 뭐 가능 규정 있으면 끝. 재량행위. 그렇죠? 안 검토해도 됩니다. 처분성만 검토하시게 되면 그에 따른 쟁송수단까지 여러분들이 결론 내리실 수 있겠고 사안의 해결 보시게 되면 이거는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 문제로서 특허 처분이며 그에 대한 취소도 역시 처분인데 재량 처분이다. 여기까지였네요. 지금까지 55회 행정고시 문제 행정재산의 목적의 사용 허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